드디어 토트넘이 마티스텔 영입을 확정지을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플라텐버그 기자는 현재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간의 협상이 진전이 되면서 토트넘이 완전 이적료 3,500만 유로의 금액을 내고 마티스텔을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1,000만 유로의 임대료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4,500만 유로의 금액으로 마티스텔이 토트넘에 가게 된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마노 기자는 현재 구단 간 계약은 3,500만 유로고 임대료는 이미 1,000만 유로가 지불이 됐고, 그리고 추가 이적료 보너스까지 합하면 500만 유로가 더해지면서 5천만 유로 규모의 계약이다. 5천만 유로면 790억 가량의 금액입니다. 800억 가량의 금액을 내고 데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 애슬레틱 보도를 보면 보너스가 1,000만 유로라는 것도 있어요. 보너스까지 합하면 5,500만 유로까지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500만 유로면 870억.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완전 이적을 할 때 마티스텔이 보여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왜 영입을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마티스텔의 현재 완전 이적료가 원래 나오던 완전 이적료보다는 조금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원래 토트넘이 6천만 유로의 영입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6천만 유로면 950억 가량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았던 이유가 저거였던 거죠. 임대료를 높게 설정해서 데려왔다는 것은 영입도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임대료 플러스 완전 이적료까지 합해서 영입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마티스텔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의 활약이 20경기에 나와서 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1257분을 뛰었어요. 시간 대비 마티스텔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자체가 너무 적고요. 골만 따지자면 거의 400분마다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티스텔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너무 활약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금액 자체가 마티스텔이 원래 설정되어 있었던 6천만 유로의 완전 영입 옵션, 여기서 깎은 거죠. 그래서 6천만 유로까지는 안 되고 3,500만 유로로 깎은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프랭크 감독이 원했던 영입이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마티스텔을 지키고 싶어 했었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프랭크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에게 의사를 물어봤을 거고, 프랭크 감독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완전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티스텔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과 어느 정도 잘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프랭크 감독은 기본적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 보여줬던 스피드만 보면 이제 지지난 시즌에 이제 최고 스피드가 35.3이었어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기본적으로 이 스타일 자체가 손흥민, 호날두 그 과거든요.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측면에서 측면 플레이보다는 순간적으로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를 끌어낼 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티스텔의 움직임을 아마 프랭크 감독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은 볼을 가지고 약간 기다립니다. 달려나오는 것을 좀 기다렸다가 볼을 돌리면서 계속 뒤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 순간 상대가 앞으로 달려나올 때, 라인이 높아질 때, 이때 측면 공격수 및 최전방 공격수가 공간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때 손흥민 선수 혹은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브렌트포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드리블 유형보다는, 그리고 좀 뭔가 플레이메이커 유형보다는 최전방에 달려나가는 유형, 은베모, 위사, 샤데, 그 전에는 아이반 토니, 이렇게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마티스텔을 원하는 이유는 저런 빠른 스피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론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이제 마티스텔의 움직임 자체가 명확하죠. 측면에 있다가 마치 손흥민처럼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스타일. 마티스텔이 저런 플레이 스타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득점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 지지난 시즌의 성적을 보면 30경기에 나와서
7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전체 경기를 보면 41경기에서 10골과 6개의 도움. 그리고 당연히 교체 출전이 많았기 때문에 1,400분을 뛰었는데 10골과 6개의 도움입니다. 리그에서는 1,000분밖에 안 뛰었는데 7골과 5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기록했었던 선수죠. 이게 이제 마티스텔이 뮌헨에서 뛸 때거든요. 마티스텔이 측면에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랑 투톱처럼 움직입니다. 투톱처럼 움직이다가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가니까 내려갈 때 마티스텔은 뒷공간으로 빠져요. 그래서 마티스텔 쪽으로 뛰어 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침투를 해서 마티스텔이 침투 이후에 볼을 잡아서 득점. 이게 마티스텔이 좋아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저런 거를 시키면 조금 더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건데, 이제 지난 시즌에 그렇다면 마티스텔이 왜 토트넘에서는 그렇게 좀 부진했냐? 마티스텔을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지만 측면 라인을 밟고 가장 끝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티스텔이 끝에 배치가 될 때 풀백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마티스텔을 측면에 배치를 하고 마티스텔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오히려 마티스텔이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풀백에게 패스를 하는 이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마티스텔의 단점은 이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이런 거에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의 단점은 저런 패스를 공급하거나 연계 플레이를 한다거나 세밀한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메이커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침투에 들어가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토트넘 내에서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완전한 장점은 아니지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는 활약을 했던 건데, 마티스텔한테 저거를 시키니까 마티스텔이 좀 잘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전술적인 특징을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보다 분명히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마티스텔이 조금 더 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마티스텔이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줬던 특징은 결정력이었거든요. 분명히 이 선수가 17살, 18살 때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는데 플러스 2.3, 플러스 3.3이에요. 이게 골 기대값 대비 득점이거든요. 플러스였습니다. 심지어 3골, 2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근데 토트넘으로 오자마자 이번 시즌에 마이너스 1.2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뭔가 이 마티스텔이 아무래도 유망주 레벨일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 좀 이제 자리를 잡을 때 안 좋아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뭔가 토트넘에서의 활약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팀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뛸 때 마티스텔이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만 살렸어요. 그래서 마티스텔의 이 볼 터치 자체가 이게 페널티 박스에서의 볼 터치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는 8.04 그리고 6.84입니다. 경기당. 그러니까 90분당 8번에서 6번 정도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3.96. 분명히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뮌헨에 있을 때보다 토트넘에 와서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외곽에서 직접 볼을 끌고 들어오거나 플레이 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플레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격 지역으로 볼을 끌고 들어간 횟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는 공격 지역으로 볼을 직접 끌고 들어간 횟수가 1.5, 1.8인데 토트넘에서는 2.3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토트넘에서는 조금 더 공격 지역 밖에서 볼을 끌고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티스텔이 잘 못하는 플레이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켰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조금 더 바이에른 뮌헨이 아무래도 강팀이다 보니까 앞쪽에서 좀 기다리면서 볼을 받아도 되고 토트넘에서는 내려가서 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잘 안 맞는 역할을 줬다. 그래서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시즌이 끝나고 마티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마티스텔에게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줬는데 마티스텔이 그래도 열심히 해줬다, 이런 이제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프랭크 감독 때는 마티스텔이 본인의 빠른 발을 살려서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아마 조금 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마티스텔을 지금 영입한 가격 최대 850억 그 정도 가격에 영입할 선수냐라고 한다면 조금 비싸 보이는 금액이긴 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티스텔의 완전 이적료가 5천만 유로,
5,500만 유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때 1억 유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리 케인의 거의 절반가량 되는 금액에 마티스텔을 영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해리 케인을 떠나보낼 때의 금액과 마티스텔을 영입할 때의 금액을 봤을 때 마티스텔의 금액이 너무 비싸 보인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마티스텔이 지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여줬던 그 스탯만 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잠재력이 충분한 그런 공격수예요. 17살, 18살 이럴 때 분데스리가에서 분명히 7골 5개의 도움, 이런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으니까 한 시즌에 90분당 공격 포인트 하나, 이 정도를 일단 기록을 했어서 분명히 이 선수가 그때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때에 그때 이제 유망주 레벨에서의 금액이라 생각하면 3,500만 유로 완전 이적을 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임대료까지 포함되니까 5천만 유로? 마티스텔이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줬던 걸 감안해도 5천만 유로는 조금 비싸 보이고, 심지어 토트넘에 와서는 너무나도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의 활약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5천만 유로로 영입하는 건 비싸 보인다. 이적 자체가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레비의 아주 안 좋은 선택 내지는 돈을 벌어서 아주 안 좋게 지출을 한다 라는 또 평가를 받기 매우 좋은 지금 이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가 너무 많아요. 손흥민, 그리고 히살리송도 측면에서 뛸 수 있죠. 그리고 마티스텔, 브레넌 존슨, 오도베르도 있습니다. 여기에 쿨루셉스키도 있어요. 벌써 6명이고 여기에 마이키 무어도 있고 양민혁도 있고요. 유망주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 세메뇨라던가 은베모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측면 공격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뭐 무어나 양민혁 같은 경우는 임대를 보내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측면 공격수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 선수들 중에서 뭔가 확실한 측면 공격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공격수를 생각한다면 손흥민, 쿨루셉스키, 존슨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런 최상위 무대를 생각했을 때는 경험도 있고 통할 만한 공격수는 손흥민 1명 정도다 보니까 뭔가 측면 공격수들이 애매한 선수들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이제 수익도 당연히 더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어쨌든 이제 첫 영입인데, 첫 영입이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드는데 생각보다는 확실한 주전급 선수가 아닌 애매한 유망주 레벨의 선수 마티스텔이 온다는 게 일단은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영입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마티스텔의 이적료를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티스텔이 한 800억 정도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돈을 더하면 다른 선수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돈을 플러스하면 뭐 다른 팀들은 더 클래스 높은 선수 사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맨유 같은 경우는 쿠냐를 6천만 유로, 6,500만 유로 정도에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마티스텔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은베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6천만 혹은 7천만 이 정도니까 얼마 차이도 안 나고, 물론 이제 생각해보면 그 선수들이 토트넘으로 오느냐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선수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이제 즉시 전력감이라던가 확실한 능력을 검증된 그런 선수를 사기보다 약간 돈을 아껴서 애매한 유망주 레벨의 선수를 산다, 이런 영입 정책이 어쨌든 레비가 또다시 이번 이적 시장에 반복하는 것 같아 보인다. 오늘 영상은 닥터맨즈와 함께합니다. 얇게 바르는, 기름지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거든요. 돌리면 이렇게 선스틱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막 하얘지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선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선스틱이 자외선 차단 최고 등급의 제품입니다. 이제 오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선스틱도 있지만 올인원 로션 그리고 립밤까지 합쳐진 세트가 있습니다. 페노 세트가 있습니다. 립밤을 100원에 드립니다. 100원. 여기에 더해서 로션 2개 그리고 선스틱 2개 플러스 기름종이까지, 요 한 팩이 62% 할인해서 67,800원. 여기에 더해서 가입을 하시면 신규 가입 쿠폰 2만원 그리고 카카오 채널 추가 시 2,000원 할인 쿠폰까지 있으니까 여기 할인까지 적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다. 닥터맨즈에서 이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플레이스테이션 이벤트 응모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어떤 제품이든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신 다음에 응모하기로 응모를 해주시면 플레이스테이션 5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요. 페노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플레이스테이션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